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주선용 작가님이 지은 40즈음에 읽었으면 좋았을 책들이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선용 10년 넘게 삼성그룹에서 종횡무진 직장 생활을 해오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을 바르게 쓰지 못한 채 타인의 길을 무작정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던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게 주어진 절반의 삶은 후회투성이었으니 이제 남은 절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는 이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서관에 파묻혔다. 그의 나이 40.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떤 다른 길도 탐하지 않으며 오직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10,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또 읽었다. 그렇게 3년 동안의 치열한 독서 체험을 통해 그는 드디어 내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이며 그것을 바르게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었다. 이 책은 그렇게 몸소 3년이라는 시간을 치열하게 사색하고 독서하고 수련하며 얻어낸 값진 결과물이다. 그럼 목차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Think 1. 행복한 인생은 마음과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Think 2. 성공이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Think 3. 진정한 부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Think 4. 독서와 공부는 인생의 특권이며 여유다. Think 5. 즐겁고 유쾌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Think 6. 참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Think 7. 삶의 기적은 의식을 깨울 때 함께 깨어난다. Think 8. 40. 청년 당신도 어린아이처럼 놀 수 있다. Think 9. 모두 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잘못 살아도 괜찮아. 그럼 프롤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인간을 결정짓는 것은 그가 읽은 책이다. 과연 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과연 책이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책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책은 바보를 천재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악한 사람을 착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무수하고 온갖 상처를 입은 불쌍한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좌절하고 아파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삶이라도 거뜬하게 살아낼 수 있는 위대하고 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책은 가난과 궁핍에 찌들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리고 책은 천한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하루에도 100권 이상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어떤 책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반을 지나온 40의 중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40의 중년들에게 건네주고 싶은 이 책을 통해 그런 고민을 일단은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우리들이 다시금 손에 책을 들게 된다면 인생 후반전이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성공을 했든,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장 즐겁고 유익한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세상과 타인이 요구하는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지금부터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동시에 모두 만족시켜주는 것은 독서뿐입니다. 이 책은 보시다시피 45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으면 더 적절하고 나은 책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 지금까지 그 어떤 성공을 했든 혹은 실패를 했든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이 있었든 책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나는 한 권의 책을 책꽂이에서 뽑아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꽂아 놓았다. 그러니 나는 이미 조금 전에 내가 아니다. 라고 말한 앙드레 지드의 말은 절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가 되어주고 연인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스승이 되어주고 벗이 되어주고 흙냄새나는 고향이 되어주고 광대무변한 우주가 되어주고 때로는 작고 작은 들꽃이 되어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인생의 절반 동안 혹시라도 당신이 책이라는 가장 훌륭한 동반자요, 무기요, 기쁨이요, 도구요, 목적이요, 연인이요, 쾌락이요, 즐거움이요, 지혜요, 전략이요, 길인, 무궁무진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채 홀로 고군분투했다면 이제는 책이라는 가장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로 삼아 살아간다면 나머지 인생의 절반은 그 무엇보다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길을 풍요와 번영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이란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의 중간쯤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지나치기 때문에 이 작은 역을 못 보고 지나간다. C. 플록. 인생의 목적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면 그렇게 되기 위한 방법을 제대로 익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달라이 라마. Think 1. 행복한 인생은 마음과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할 일은 행복해지는 일뿐이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마시 시모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많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고서야 비로소 내가 아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둔 것도 대단히 유명해진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없었다. 그중 몇몇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까지 있었다. 사람이 행복해지는 조건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까닭도 없는 듯 보였다. 이 책의 저자 마시 시모프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이다. 그녀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사람이 과연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 이 책이다. 그녀는 이러한 질문에 해답을 알아내기 위해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고 만났다.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긍정 심리학 분야를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러한 집중적인 행복 연구를 통해 우리 모두는 난방기구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일정한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항상 그 수준의 온도를 유지시켜 주듯이 자신만의 행복 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행복 세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행복 세트 포인트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우리 내면에 각인된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사실도 그녀는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발견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 이상을 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백인을 인터뷰하기로 마음먹고 실천했다. 그 결과 그녀는 행복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행복하고 불행한 사람과 삶을 영위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21가지 습관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러한 21가지 이유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을 행복 습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 것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마시 시모프가 발견한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행복 세트 포인트에 의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도 있고 덜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행복 세트 포인트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광범위한 테스트 결과 행복 세트 포인트의 반은 유전된 것이지만 나머지 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경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배우게 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하는 일이 잘 되어 큰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은 결국 그러한 것들의 가치나 새로움이 사라졌을 때 함께 사라지게 되는 일시적인 행복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발생하는 의존적인 행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행복보다 더 나은 행복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통해 얻게 되는 행복이 더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다. 즉, 행복에도 수준이 다른 다양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점에서 진정한 행복은 이유 없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탈무드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몫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말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의 저자가 발견한 21가지 행복 습관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첫 번째 행복 습관은 문제가 아닌 해결책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무엇인가 창조적인 해결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게 되고 해결책에 집중하여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빼앗아가게 된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그 자체보다 해결책에 집중함으로써 걱정 대신에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결책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창조적인 사고와 새로운 세상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행복 습관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교훈과 고마운 점을 찾아 나가라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찾고 고마운 점을 찾는 습관은 우리 마음의 풍요로움을 선사한다. 이 책에는 이렇게 21가지의 행복 습관들이 하나씩 소개된다. 그 중에서도 필자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행복 습관은 놓아주는 법을 배워라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나는 형편없다. 혹은 나는 불쌍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들과 싸우는 대신에 놓아주는 법을 선택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문한다. 부정적인 생각들과 걱정, 근심과 두려움, 염려 등을 가만히 놓아줄수록 우리는 많은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된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삶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받지 않아도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감사함에 집중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바로 이것이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이다.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와 용서의 달인이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행복해지고 충만해진다. 용서를 하면 할수록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다. 사랑을 받으면 변화의 힘이 생긴다. 행복의 완성. 조지 벨런트. 동물 행동학자 콘라트 로렌츠는 사랑을 천만 년을 거친 진화가 낳은 가장 경이로운 산물이라 불렀고, 정신분석가 에리 프롬은 사랑이 없으면 인류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고 썼으며, 사도 바울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결론 지었다.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을 들라면 아마도 이 책의 저자 조지 벨런트 박사일 것이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서 건강한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전향적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를 무려 43년간이나 이끌어온 총 책임자다. 이런 행복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말한다. 행복은 긍정적 감정에서 비롯된다. 조지 벨런트 박사는 이 책을 통해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에서 비롯되고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이다. 감사와 기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건강과 더 끈끈한 인간관계를 낳는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사랑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은 스스로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괴롭게 만든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